연방기관 셧다운 부분 폐쇄가 초읽기에 돌입했다가 마지막 순간 피해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공정성 법안이 최종 승인돼 300만 명이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하는 손해를 피하게 됐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시민권 자녀일 경우 다른 보호자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불법 입국자 27만 1,500명을 추방했지만 이미 1,400만 명이나 들어와 있어 때는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미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1,933만 명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초읽기에 돌입했다가 마지막 순간 피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간소화된 지출 법안과 국가부채 상한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초당안을 좌초시키자 이를 담은 2차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3차안으로 셧다운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독주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기관 셧다운을 볼모로 잡고 때이른 기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매순간 승자가 바뀌는 롤러코스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불호령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초당적 합의까지 벌이는 선택을 했으나 2차에서는 머스크의 지나친 개입에 분노한 민주당의 협조 거부로 부결되고 트럼프 요구를 제외시킨 3차안으로 셧다운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을 수시간 앞둔 20일 하루 종일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묘안 마련에 전력 투구해온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3차안으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부채 상한선 조정은 다시 제외시켰습니다. 대신에 3월 중순까지 연방 예산을 계속 지출하는 결의안과 재난구호와 농업 추가 지원 1,100억 달러를 담은 법안 등 두 가지만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통과시키는 3차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올리든지 아니면 카운트 중단을 연장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이번에 결정하라고 압박했으나 공화당 내 강경 포스파들은 예산 삭감 없는 상한선 조정에 강하게 반대해 이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법안들이 쏟아졌으나 그래도 아무에게도 이룰 게 없는 연방 셧다운은 21일 새벽 0시 1분 데드라인에 앞서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3차안은 하원 규칙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하원 본회의에서 단순 과반의 지지만으로 통과될 수 있고 민주당도 트럼프 요구가 빠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협조로 돌아서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놓은 2차안은 초당적 합의안과 같이 새해 3월 중순까지 예산 지출을 계속해 연방 셧다운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리케인과 대홍수 등 자연재해 생존자들에게 1,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은 유지하고 다른 예산 지출은 미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부채 카운트를 중단하고 있는 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존슨 하원의장의 2차안은 19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으나 찬성 174대 반대 235표로 부결됐습니다. 직권상정으로 가결되려면 전체 3분의 2인 290명 이상이 찬성했어야 했는데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표가 더 많았습니다. 초당적인 합의안이 공식 강요도 아닌 일론 머스크의 공개 비판 후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가세에 결국 파기되자 민주당 하원이 분노를 표시하며 존슨 하원의장의 새 방안에 협력을 거부하고 197명이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72명이 찬성했으나 강경파 38명은 트럼프 요구에 대항해 계속 반대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200만 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 300만 명이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하는 손해를 피하게 됐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최종 승인돼 300만 명의 손해를 없애게 됐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고도 항상 시간에 쫓겨 성사되지 못해온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이 마침내 연방 상원에서 최종 승인돼 300만 명의 손해를 없애주게 됐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은 연방 상원의 토론 종결 표결에서 73대 27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60표 장벽을 가볍게 넘은 후 본안 표결에서도 손쉽게 최종 가결됐습니다. 상원 법안에서는 코스폰서, 즉 공동 제안자만 해도 62명으로 마의 60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숫자로 초당적으로 지지해와 지연이 이해되지 않는 법안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에도 하원이 지난달에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승인했음에도 회기 종료일인 12월 30일을 수일 앞두고 민주당 척 슈머 상원대표의 직권상정으로 마지막 순간 표결에 붙여져 성사된 것입니다. 지난달 연방하원에서도 찬성 327대 반대 75, 초당적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은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은퇴해도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하고 있는데 그 손해를 없애주게 됐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법이 발효되면 300만 명이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하는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됐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200만 명이 개인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해 왔는데 그 손해를 피하게 됐습니다. 또한 은퇴자의 생존 미망인이나 가족들 80만 명도 소셜연금을 삭감당해 왔습니다. 켄터키의 한 소방관 출신 은퇴자는 25년간 일하다가 은퇴했고 그의 부인은 40년 간호사로 일했는데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해 가족 전체로서는 한 달에 $1,000를 손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미루어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해온 해당 부부들은 한 달 평균 $1,000를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 공정성법을 시행하는 데에는 정확하게 280만 명의 손해를 없애주기 위해 10년간 $1,960억 투입해야 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위기의 추방사령관으로 불리는 톰 호먼 국경총수는 부모들이 불법 체류자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일 경우 친척 등 다른 보호자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가족 추방을 주장해온 지금까지의 강경 입장에서 누그러뜨린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위기의 사상 최대 규모 추방작전에서도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의해 국경총수로 임명되며 추방사령관으로 불린 톰 호먼 국경총수가 한 달 후면 대대적으로 전개할 이민단속과 추방작전의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들이 체류 신분이 없는 반면 자녀들은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믹스트 혼합 가정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묻는 질문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And not leave as required by judge and have a U.S. citizen child, you're okay. That child can stay, they can stay with a relative, they can stay with the other parent, or they can take them with them. We don't deport U.S. citizens. But they put themselves in the position. We didn't. 톰 호먼 국경총수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은 부모가 불법 이민자로 단속돼 본국으로 추방될 때에 친척이나 친지, 다른 부모 같은 보호자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서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호먼 총수는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를 추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법을 어긴 부모들을 추방할 때에 시민권자 자녀들이 다른 보호자를 두고 있을 경우 일가족을 모두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지금까지 열린 인터뷰에서는 가족 이별 없이 추방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가족 전체를 다 함께 추방하면 된다고 밝혀 비인도적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체류 신분 없는 부모를 두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은 440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이와 함께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추방작전에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추적과 체포, 추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최우선 추적과 체포 추방 대상에는 형사 범죄자들과 갱단원 그리고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피지티브,
도망자들이라고 톰 호먼 국경총수는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arrest every criminal, every gang member that's here illegally, that's a public safety threat. We want to arrest every fugitive, those who had due process at great taxpayer expense and have an ordered deportation but didn't leave and became a fugitive. We got over 1.5 million of those. 아이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범죄 이민자들이 66만 2,50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최우선 타겟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추방 대상인 형사범죄 외국인들 중에는 살인 15,000명, 성폭행 2만 명, 강절도 6만 명, 폭행 10만 5천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피지티브, 도망자들은 무려 58만 5천 명이나 있는 것으로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이어 미군들은 직접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 체포하는 데 나서지는 않을 것이며 추방 대상자들을 수송하는 데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인 올 한 해 동안 불법 이민자 27만 1,500명을 추방해 4년 동안 54만 5천 명을 추방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출범 첫 해인 2021년에는 5만 9천 명, 둘째 해인 2022년에는 7만 2천 명을 추방하는 데 그쳐 뒤늦게 가속도를 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실패한 주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실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혹평을 듣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24 회계연도에 불법 이민자 추방에 가속도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집행국이 발표한 이민 단속과 추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끝난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불법 입국자 27만 1,484명을 추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2023 회계연도에 14만 2,580명 추방보다 약 2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심지어 첫 해인 2021년에는 5만 9천 명, 둘째 해인 2022년에는 7만 2,200명 추방에 그쳤는데 임기 마지막에는 기록적으로 추방에 가속도를 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는 불법 이민자 54만 5천여 명을 추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자진 출국자들을 포함하면 미국에서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거나 돌려보내진 이민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서는 임기 초와 임기 말에 너무 편차가 심하고 국경 통제에 실패하는 바람에 2년 연속 200만 명 이상 이민 행렬들이 미국에 몰려오도록 만들었으며 상당수를 미국 안에서 석방하는 데 실수를 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정에선 바이든 국경 통제 실패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당초 1,100만 명에서 1,300만 명 내지 1,400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에선 민주당 행정부보다 오히려 적은 불법 이민자 추방 기록을 남겼으나 2기에서는 한 해에 적어도 100만 명씩 추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한 해에 30만 명 안팎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 때에는 오바마 2기 행정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2기 시절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보면 2013년에 43만 2,200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도 40만 5,100명을 추방했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추방에선 공화당 행정부보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내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큰 차이는 민주당 행정부는 국경을 막 넘은 불법 입국자들을 주로 붙잡아 추방하는 것이고 공화당 행정부는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추방은 물론 미국 내 불법 입국자들을 추적 체포해 추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국경은 아예 봉쇄하고 이민 행렬들은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함으로써 미국 국경에 도달하는 외국인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신 미국 내부 불법 이민 단속으로 불법 입국자들을 최대한 체포해 추방한다는 추방 작전을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미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1,933만 명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19년 기록을 가볍게 넘긴 숫자로 역대 가장 많은 여행객이 움직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 등으로 연휴 여행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레이철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 미국은 역사적인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1,933만 명이 대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1억 1,933만 명이 집을 떠나 50마일 이상을 여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250만 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여행하는 수가 급증하는 이유로 AAA는 크리스마스가 수요일에 해당하면서 전통적인 주말 여행 패턴을 넘어선 교통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연말 자동차로 여행하는 인원은 1억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250만 명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자동차 여행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비용 절감과 일정 유연성을 제공해 선호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값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연말 약 785만 명이 비행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 750만 명보다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항공권은 지난해보다 4% 상승해 평균 830불에 달하며 국제선의 경우 13% 상승해 평균 1,630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크루즈와 기차, 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447만 명이 이러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크루즈 여행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며 지난해보다 약 37% 증가한 예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여행객들이 이동하면서 교통 혼잡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12월 22일과 1월 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도시에서 교통 지연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뉴욕, 시애틀, 워싱턴 DC와 같은 대도시 지역은 더 긴 대기 시간과 지연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AA는 여행객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이용할 것과 날씨 예보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의 눈 소식에 따라 자동차 여행객들은 교통지체와 빙판길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비행기는 눈으로 인한 지연이나 취소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AAA는 여행객들에게 안전 운전을 강조하며 속도 제한 준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 중 졸음 운전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말 대이동을 마친 후에도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차를 반납하는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